일정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 날에 바비큐 파티를 해야 돼서 이제 장 보러 함께 갔었거든요. 고기랑 뭐 다양한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챙겼습니다. 제가 또 그 술 코너는 항상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독한 술을 좋아하세요. 그래서 미국이 좀 땅이 하도 넓은 곳이고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큼직큼직하게 양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, 북한에서 소를 잡아먹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북한에도 가져다 놓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녀가지고 제가 미국에 올해 7월에 처음 가봤었는데요.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. 고향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. 원래 계획되어 있기로는 백악관이나 의회, 국무부,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대학들을 순방하면서 북한의 어떤 인권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증언하거나 그런 걸 이제 목표로 다녀왔습니다. 첫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만나 뵙지 못했고, 백악관은 정문 앞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. 그리고 이제 국무부에 가서 키 큰 그 여자분과의 인터뷰가 있었고요. 탈북 대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석사나 박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랑,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에는 출생지를 북한으로 쓰게 되면 거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질문상을 빼주거나 좀 개선을 어떻게 해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미국이 처음 가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갔었거든요.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질문에 이제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글들을 많이 찾아보았었는데, 흑인 여자분이 계셨는데 생각외로 너무나 친절하게 그냥 묻는 말에 그냥 대답을 했고, 가끔 실수하거나 이래도 그냥 화 안 내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입국을 잘 마칠 수 있었고,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통해서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, 첫인상은. 네. 제가 이제 미국을 영화나 어떤 매체로만 많이 접했어가지고 딱 좋았습니다, 그냥. 생각보다 그 안내라든가 이런 게 저는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곳곳에 정보들도 있었고, 특별히 막 힘들거나 그런 부분도 없어가지고, 네, 무난하게 이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. 이름 모를 이제 작은 마트들도 다녀오긴 했는데,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포스트코를 다녀왔어가지고, 우리가 일정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 날에 바비큐 파티를 해야 돼서 이제 장 보러 함께 갔었거든요. 구경하고 이제 고기랑 다양한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챙겼습니다. 남자만 4명이 갔었는데, 제가 또 그 술 코너는 항상 좋아하는 이유가, 저는 술, 담배를 안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독한 술을 좋아하세요. 그래서 항상 저는 명절이나 어머니 생일 때 이제 어머니한테 막 다양한 술들을 양주를 사다 드리는데, 하고 싶었던 술들, 비싼 술들 구경하고 네, 그랬습니다.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? 못 샀죠. 그냥 버번 위스키랑 이런 것들을 주로 보았는데, 저는 항상 그 술들을 보게 되면 항상 알코올이 몇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만 찾아보기 때문에, 그거랑 총 용량이 몇 밀리리터인지 이제 그런 부분만 눈여겨보았습니다. 그래서 50% 정도 넘는 거 외에는 못 봐가지고, 네.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 어떤 아저씨가, 미국의 어떤 소부의 아저씨 같은 그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런 술들이 저는 기억에 살짝 들었던 생각은, 그냥 이게 미국이 좀 땅이 하도 넓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큼직큼직하게 양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, 저는 항상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것들을 좀 북한에도 가져다 놓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녀가지고 조금 고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일단은 저희 지인이나 친척들 생각을 많이 했었고, 그분들도 함께 이것을 둘러보면서 좀 장도 함께 보고 요리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.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실 북한에서 소를 잡아먹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, 북한에선 돼지고기랑 토끼, 오리, 개, 북한 사람들 중에 소를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좀 소고기를 맛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. 북한에서도 그러면 코스트코랑 비교가 될 만한 비교가 있습니다? 코스트코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의 자그마한 어떤 예를 들면 대하마트 정도의 어떤 자그마한 마트 정도의 장마당이라고 불리우는데, 보관 자체가 이제 냉동 보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고요. 해산물도 가끔 있고, 네. 사고 싶었던 거, 일단은 그 비싼 술을 좀 사서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.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, 재벌님들은 보면 그 지하에 항상 와인 저장고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책장 하나 정도의 어떤 좀 고급스러운 술들을 가득 채우고 싶다라는, 네. 구하기 힘든 어떤 좀 20년산, 30년산의 어떤 좋은 술들을 보관했다가 저에게 찾아오는 좀 반가웠거나 친한 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고 싶기도 하고, 기념으로. 네. 코스트코 자체에 놀랐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은데, 진짜 바나나만 엄청 큰 그 끌고 다니는 그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 바나나만 가득 채우고 가는 사람도 보아가지고, 진짜 영화에서 보던 걸 실제로 보네라고 이제 그게 되게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고, 뉴질랜드에서도 되게 큰 마트에 한번 가봤었는데, 그것보다 조금 더 그 규모가 좀 컸었다 정도로, 네. 살짝 그 가족 단위로 그걸 이제 둘러보거나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함께 배우자랑 좀 쇼핑을 하고 싶다 이제
그러고 보니까 한국 마트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그 가족 단위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밝고 좀 뭐랄까 다들 즐거워하는 듯한 먹는 거에 진심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조금 묘한 건데 이게 조금 대화가 좀 더 많은 듯한 스몰톡 같은 게 뭐 아니면 그리고 가끔 눈 마주치거나 이럴 때 웃어주거나 윙크해주거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네. 사람들이 친절해서 아닐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말을 잘 걸기 때문에 네, 그게 잘 맞더라고요. 저는 그 문화가. 제가 또 기다리는 걸 잘 못하긴 하는데 일단은 어차피 그래도 다 함께 서서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마실 음료들을 하나씩 챙겨가지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워싱턴 DC에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. 사실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다 기억에 남거든요. 그곳에서 만났던 그 외국인 분들의 뭐랄까요 커피도 친절하게 타주셨는데 너무 좋았죠. 이제 항상 다 모든 부분이. 또 그리고 워싱턴 DC의 날씨가 엄청 덥고 습하잖아요. 그 건물 안에 그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간혹 보면 여자분들이 항상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웃어주시고 항상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. 의외로 그 한국에 경비 서시는 분들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곳은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백악관 앞에서 막 사진을 먼저 찍어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고 친절한 사람들은 색이 어디 가나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게 좀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국이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나마 조금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좀 시민의식이랑은 비슷한 어떤 뭐랄까요 이게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네,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살짝 북한에서의 어떤 친절함은 좀 각색되거나 연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점은 네. 왜냐면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 친절함을 외국인에게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끼리는 이제 신분이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친밀하고 친절하고 다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노동자고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거나 보안복을 입고 있거나 뭐 어떤 신분이나 처지가 다르면 당연히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처럼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그러진 않는데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나 길을 물어보거나 하면 대답은 네, 다 잘 해줍니다. 일단 개인적인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저는 항상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 방문을 하고 나서 그 인식이 다 진짜 깔끔히 사라졌었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살짝 미국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막 미국은 총기가 소지가 합법이고 가끔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뭐 난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아침에 이제 조깅을 한번 해보았거든요. 미국 하면 또 조깅이 떠오르는 나라니까 실제로 이제 조깅을 하니까 너무나 좋았고 그 조깅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 굿모닝의 어떤 인사를 해주는 그 부분이 서로에게 활력을 좀 주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이런 게 도입되면 근데 사실 러닝을 안 하니까 이게 네. 왜 그곳에 가면 러닝을 하고 싶어지고 이곳에 오면 안 하는지 이게 삶의 여유가 좀 다른 그 부분이 지금도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시차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국처럼 바쁘게 안 움직여도 되는 것 같고 하루 일정이 생각보다 빡빡하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지치지 않았던 것도 신기하고 네. 한국에서는 하루 끝나면 솔직히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 가서 제일 느끼는 건 항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겠지만 영어를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었고 작심삼일로 이제 돌아와서 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반성하고 있지만 네. 언젠가 영어를 확실하게 마스터해가지고 미국에 다시 가서 저는 석사나 박사학위 중 하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어릴 적에 북한에서 미국은 미제 승냥이 놈들이라고 이제 어릴 적부터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싶고 절대 아니다를 이제 김정은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세뇌용이다라고 알려주고 싶고 저희는 어릴 때 항상 6월 6일이나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날이나 되면 신천박물관이라고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미국 군인들이 전쟁 때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어머니들과 떼어놓고 휘발유를 마시게 했다라는 걸 이제 들으면서 자랐거든요. 그리고 막 105명 어린이 묘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생매장에서 죽였다라고 그런 부분이 저는 제가 가본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. 미국의 경제는 딱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건국 이념에 대해서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.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이제 그런 부분을 북한 사람들도 좀 알게 되어야 어떤 앞으로 나아가서 통일될 어떤 한국의 미래를 좀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.